전 세계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IQ 210, 유럽을 뒤흔든 천재 소녀가 하버드를 떠나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재가 온 이유는 수학도 예술도 아닌 바로 한글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천재 한 명의 감동 실화이자 한나라가 만든 기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9번째 생일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케이크와 촛불, 선물로 가득한 파티는 아니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의 귀족 학교 교장실. 부모님과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우리 학교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천재입니다. 유럽 영재교육위원회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부모님은 미소 지었지만 저는 표정 변화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떨어지는 모양을 수학적 패턴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완벽한 육각형, 프랙탈 구조. 저는 그것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수업 시간에는 이미 배운 내용이라며 창밖만 바라봅니다. 숙제는 완벽하게 해오지만 단 한 번도 웃거나 울지 않아요. 복도에서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기 사이보그 왔다. 로봇 같아. 감정이 없대. 맞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죠. 표정을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너무 단순했고 그들의 대화는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에 별을 관측하며 우주의 신비를 계산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날 친구들 대부분이 참석한 생일 파티에 저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인간인가요? 10살 때 저는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1등이었죠. 11살 때는 유럽 언어학 대회에서 성인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자 스웨덴 국립미술관에서 제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신문에는 전무후무한 천재 소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하지만 화려한 수상 경력 뒤에는 텅 빈 방이 있었습니다. 제 방은 책과 악기, 그림으로 가득했지만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인간인가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셨죠. 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길 원했습니다. 천재 말고 클라라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입학 제안이 왔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천재 트랙으로 입학하는 최연소 학생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타이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을까? 하버드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던 날, 저는 미국 동부의 화창한 가을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환영식에서 총장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클라라 린드그렌. 우리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입학생이자 유럽을 뒤흔든 천재 소녀입니다.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첫 수업날,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여기서도 저는 천재 소녀였고 사람들은 제게 다가오길 두려워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답변에 탄성을 내뱉었고 레포트에는 항상 어플러스가 적혔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도 제가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였어요. 기숙사는 지하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잠깐 눈을 붙이러 오는 곳이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책들이 제 옆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식당에서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았죠.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건 대부분 저기 천재 소녀 온다는 식의 속삭임이었어요. 하루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을 때 매튜 교수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심리학과 석좌 교수셨죠. 클라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냅니다. 수업은 흥미롭고 연구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매튜 교수는 제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넌 천재야.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천재 뒤에 있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었어.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교과서에 없단다. 어떤 문제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슬픔을 견디는지, 어떻게 기쁨을 나누는지. 그런 것들 말이야. 교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는 갑자기 목이 메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도서관으로 달려가 구석에 숨어 심호흡을 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라는 댐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교수가 이상한 말을 했다. 천재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뭐지? 나는 천재라는 타이틀 외에 무엇으로 정의되지? 학기가 지날수록 저는 더 많은 연구에 참여했고 더 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4살에 물리학 저널에 제 이름으로 논문이 실렸고 15살에는 수학 분야에서 새로운 정리를 증명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16살 생일. 부모님이 미국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클라라, 여기서 행복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했어요. 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버드 국제학회의 포스터가 캠퍼스 곳곳에 붙었습니다. 세계 교육의 미래 문화적 관점에서라는 주제였죠. 그날따라 제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어요. 창의적 사고와 언어 구조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서울대학교 준호 교수. 왜인지 모르게 그 세션에 참석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활기찬 모습으로 유머와 함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명확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준호 교수는 스크린에 한글 자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철학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기하학적 원리와 우주론적 사상이 결합된 과학적 문자죠. 교수의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최근 5년간 우리 연구팀의 결과, 한글 학습자와 비학습자의 뇌 활동을 비교했을 때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27% 향상되었어요. 창의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언어는 한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학술 발표에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준호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말 감명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질문했던 학생이군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클라라 린드그렌입니다. 준호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클라라 린드그렌, 최연소 하버드 입학생. 저는 조금 불편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그랬듯이 사람들은 저를 천재 소녀로만 알아봤죠.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준호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진실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준호 교수는 제 질문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 듯 했어요. 깊은 공감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라,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언어를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안엔 너에게 필요한 단어들이 들어있어. 한국으로 와라.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학문적 성취가 아닌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학장실로 찾아가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휴학 신청을 했다는 소식은 캠퍼스 전체에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학장은 2번이나 제 기숙사를 직접 찾아왔어요. 클라라, 정말 생각해봤니? 내가 지금 하는 연구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한국은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장님.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캠퍼스 신문사 기자가 제 앞을 막아섰죠. 린드그렌,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재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인터뷰는 다음날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천재 소녀 하버드 떠나 한국으로 마이너스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혀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너의 선택이 너의 인생이 되기를. 어디에 있든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란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설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 느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구름 너머에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준호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클라라,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 이쪽은 내 조교 지영이야. 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지영은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준호 교수의 노트에서 배운 문장을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입니다. 지영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와, 발음이 정말 좋네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 북촌의 기와 지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예술중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버드의 웅장한 건물들과 달리 이곳은 아담했고 곳곳에 학생들의 그림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제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클라라, 우리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해. 여기서 좋은 경험을 쌓길 바라. 복도를 지나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할 클라라 린드그렌이에요. 스웨덴에서 왔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러 왔다고 하네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입니다. 기대와 달리 아이들의 반응은 따뜻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환영해 주었죠.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클라라는 서윤이 옆자리에 앉으렴. 제 옆자리에 앉은 소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나는 서윤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첫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제게는 쉬운 내용이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개념도를 활용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서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클라라, 점심 같이 먹을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저를 초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급식실에서 서윤은 저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던졌어요. 스웨덴은 어때? 한글 배우기 어렵지 않아? 지우라는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클라라, 너 정말 하버드에 다녔다며? 제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는지 서윤이 재빨리 말했어요. 야, 그런 거 묻지 마. 클라라도 우리랑 다를 거 없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천재 소녀가 아닌 그냥 클라라로 지내고 싶었어요. 미술 시간에 우리는 수묵화를 그렸습니다. 결과물은 엉망이었지만 처음으로 실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제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클라라, 진짜 멋지다.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완벽함만이 칭찬받았지만 이곳에서는 노력 자체를 인정해 주었어요. 국어 시간에는 한글 구조를 배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가 되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수학과 예술의 완벽한 결합이구나. 서윤의 집에 초대받은 저는 처음으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클라라구나. 서윤이가 많이 얘기했어. 한국 음식은 괜찮니?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를 좋아해요. 설날, 서윤의 가족들은 저에게 아름다운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서윤의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주셨어요. 우리 집에 예쁜 손녀가 하나 더 생겼구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으며 세배를 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뱃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함, 소속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스웨덴에서도 하버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저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제 사고방식이었어요. 언어와 수학, 예술과 과학,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과 저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수학 시간에 저는 문제를 너무 빨리 풀었고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죠. 쉬는 시간에 서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넌 항상 너무 완벽해서 불편해. 그 말에 저는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한글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쓴 편지였어요. 서윤아, 내가 너무 나 자신만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내 첫 진짜 친구야. 다음 날 서윤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클라라, 이건 내가 받은 편지 중에 가장 소중한 편지야. 그렇게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한 첫 경험이었어요. 준호 교수의 연구실에서 저는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공부했어요. 클라라, 한글이 창제된 과정을 알고 있니? 준호 교수가 물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만들었느냐는 거야. 백성들이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말이야.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식의 민주화, 소통의 평등. 그것이 한글의 본질이었어요. 저는 한글과 창의성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느 날 서윤이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웃는 법도 모르는 것 같더니 이제는 우리랑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잖아. 그 말을 들으니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왜 울어?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고마워서. 서울대 학술지에 제 논문이 실렸습니다. 한글 학습이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논문은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고 준호 교수는 제게 TED 강연을 제안했어요. TED인 서울 무대에 섰을 때 객석에는 서윤과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린드그렌입니다. 오늘 저는 한글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적, 철학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수학과 예술, 언어가 하나 되는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울게 만든 유일한 문자이기도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서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인정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이었어요. 강연 영상은 천재 소녀를 울린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죠. CNN은 한국의 문자 시스템이 세계적 천재의 정서적 성장을 이끌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창의적 사고와 언어 학습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영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첫 기수에 1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클라라, 이제 선생님이 되었네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안내자 같은 느낌이야.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저와 비슷했어요. 뛰어난 지능을 가졌지만 정서적으로 고립된 아이들이 많았죠. 저는 그들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배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천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행복한 천재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학생들과 함께 수묵화를 그리고 김치를 담그고 한강에서 야경을 보며 시를 썼어요. 비영리 교육연구소 클라라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준호 교수와 서울대 교육학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종로구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미션은 전 세계 영재들에게 한국의 교육 철학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준호 교수가 찾아왔어요. 클라라, 3년 전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해? 네, 물론이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넌 그때 한국을 통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 지금은 어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웃고 울고 사랑하고 때로는 화내기도 하죠.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웠어요. 준호 교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한국을 바꾼 게 아니야. 한국이 널 바꾼 거야. 연구소 벽에는 학생들이 쓴 편지와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12살 소년 제임스가 쓴 편지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클라라 선생님,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저는 제 머리 때문에 항상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지식은 나눌 때 더 빛난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9살에 무표정했던 소녀가 어떻게 지금의 클라라가 되었는지,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한글이 있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글자를 배웠고 그 글자들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버드와 서울대 공동창의 교육센터의 초대 교수가 되었어요. 두 대학이 협력하여 만든 이 센터는 동서양 교육 철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보스턴의 캠퍼스에 다시 서니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3살의 저는 이곳에서 외롭고 혼란스러웠어요. 천재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30살의 클라라 린드그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개원식 날 전 세계 40개국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그 중에는 서윤도 있었죠. 이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된 서윤은 저를 위해 특별히 보스턴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센터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천재를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제가 13살에 하버드에 왔을 때 저는 IQ 190의 소녀였습니다. 수학 공식은 풀 수 있었지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몰랐어요. 언어 7개를 구사했지만 제 감정을 표현할 단어는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글을 만났죠.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센터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영재들에게 지식만이 아닌 지혜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의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글로 쓰인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다라는 문구였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글 한 글자였습니다.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서윤의 미소였어요. 그 미소에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동양인 얼굴에 금발머리를 한 호녀 소녀였습니다. 린드그렌 교수님,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전 준호 교수에게 다가갔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소피아, 너는 이미 특별해. 그런데 알아? 특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해지는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기억해. 한글만으로는 부족해. 그 글자를 누구와 함께 배우느냐가 중요하지. 센터의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재가 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잠시 망설임 후 다시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그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울 거예요. 칠판에 한글로 첫 글자를 썼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여정의 시작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천재 한 명의 성공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한 언어의, 한 교육 철학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천재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것임을. 한글은 제게 그런 언어였습니다. 마음의 언어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